안녕하세요. 로고스 구술 대표 강사 고설입니다. 로고스 온라인 개관을 기념해서 총 2개의 무료 특강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크게 지금 시간은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스카이 학종 특히 서류편에 대한 무료 특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스카이 학종 1단계 서류 합격을 전제로 해서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과 구술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주요 전형별로 면접과 구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총 2개의 강의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간단한 소개고요. 저는 이제 2009년부터 로고스에서만 최상위 입시, 학종 입시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형은 이제 늘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점 중에서 중요한 점 위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는 직윤과 일반 전형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큰 틀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개별 단과대별로 인원수 조정에 있어서 좀 변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변화는 추천형과 활동호 수형을 원래 둘 다 쓸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게 하는 거. 추천형 인원수 그다음에 면접 형태의 변화. 그 정도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연세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활동호 수형이랑 택 1로 되면서 두 전형 모두 1단계 합격자 컷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추천형을 합격한 친구들이 활동호수를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활동호수 2단계 실질 경쟁률은 낮춰지지만 커트라인은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겠죠. 추천형, 면접형, 내신 좋은 친구들이 활동호수까지 1단계가 붙었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면서 커트라인은 조금 활동호수에서 낮아질 것이고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가 5배수가 되니까 역시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이죠. 그래서 연세대는 1년 전, 2년 전 선배들 얘기를 듣고 본인의 전형에 있어서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특기자나 아니면 계열적합에서 서류 제출이 금지된 거 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거 정도가 이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형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수능 뒤에 볼 수 있었던 흔히 얘기하는 일반 전형과 이제 학업우 수형의 조합이었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쓰게 하던 게 올해는 둘 다 쓸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 일반 전형 학업우 수형을 제외하고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어졌죠. 그래서 수능 뒤지만은 이른바 납치 전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정도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제가 4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1단계 관련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해였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했냐라고 놓고 보면 제가 오프라인 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학교를 이제 언급하면서 숫자도 밝히곤 하는데요. 온라인이니까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최상위 외고들 또는 서울대를 몇십 명씩 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 기준으로 블라인드의 수혜를 또는 수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학교가 어디인지를 또는 교통정리 같은 것을 조금 완화해 놓고 보니까 원래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이 더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인기학과인 경제학과, 경영학과, 자유전공학부를 개별 외고에서 가게 되는 인원수도 늘었고요. 블라인드의 결과. 그리고 합격하게 되는 커트라인도 소폭 하락한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른바 인기 과를 두고 이제 교통정리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내에서 실시되죠. 근데 그게 예년에 비해서 영향력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학과별 또는 2022년도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실제 요 표로 보시면 제가 네모칸을 해왔는데요. 밑에서부터 최근 3년입니다. 2019, 2020, 2021년도 이렇게 돼 있죠. 외고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상승세라고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의 결과가 오히려 상승세죠. 그 다음에 일반고의 비율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비율로 보더라도 이제 하락세, 특히 영재고가 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블라인드 평가의 결과가 이른바 최상위 고교에 결코 불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폭 유리하게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또 드리면 두 번째 테마인 이른바 이제 일반고 1등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과 일반 준용 중에서 어디를 써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오해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총 전체 내신 반영 비율이나 재템수 제외해서 1.0에서 1.1만 가는 거 아니냐 또는 서울에서는 못 가고 시골에서만 가는 거 아니냐 이 2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오해인데요.
공식적인 발표 자료만 보신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재밌다라는 표현을 좀 제가 쓰긴 그런데 한번 봅시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로축이 서울광역시 시군으로 구성이 돼 있죠. 서울은 어떻습니까? 지원 대비 합격률이요. 17.3%가 전체 인원 중에서 지균 지원을 했지만 합격률은 그보다 올라가죠. 끝으로 가서 군은 어떻습니까? 전체 지원은 7.5인데 합격률은 오히려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지역 균형이 합격 비율도 당연히 서울이 높지만 지원한 학생들이 면접도 서울이 더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전형을 위해서 준비했고 또는 고교 프로그램을 잘 이수했던 친구들이 물론 치군에 가면 1.0, 1.0 몇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 서울에서 뭐 K고나 이런 데 일반고에서는 전교 1등이지만 1.3, 제가 심지어 1.7까지 봤어요. 경제학과 직윤 합격한 여고. 즉 전체 내신은 숫자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합격률은 높다. 왜 그러느냐? 이른바 우리가 표준 편차와 같은 것을 반영한 Z점수, 실질 내신이죠. 표준 편차가 10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골고루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골고루 못하거나 그러니까 애들이 전체 다 공부를 잘하거나 전체 다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몰려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전 세계 어디에도 공부를 골고루 못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어디든 최상위는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표준 편차가 작다. 보통 과목별로 3에서 4, 5 정도를 차지하는 곳들은요. 전체 내신이 1.3에서 1.5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역 균형으로 잘만 합격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신을 반영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지역 균형도 쓸 수 있고 일반 전형도 쓸 수 있다. 그러면 면접에 있어서 뭐가 더 유리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방금 뒤에 아까 우리가 표에서도 봤듯이 서울에서도 면접을 더 잘 보는 걸 감안했을 때요. 특히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수학을 보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평타 이상을 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전형이 나을 수도 있고요. 지역 균형과 일반 전형이 둘 다 되는 이른바 뭐 인기 또는 이 주변에서 공부 잘하는 일반고인데도 내신이 뭐 1.2에서 1.3 정도 되는 친구들은 직윤도 합격할 수 있지만 일반 전형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1단계에서. 그런 친구들은 2단계 면접이 뭐가 더 유리할지 또는 불리할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블라인드와 직윤에 대한 이제 간단한 테마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좀 간단하게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요 학과별로 그 1단계 서류 또는 지원과 관련한 포인트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학과, 경영과 자전과도 정말 구별될 만큼 수학 과목에 대한 가중치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고교를 제가 언급하긴 그렇지만은 3점 중반을 넘어가는 외고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합격한 1단계 합격한 학생 중에 그 외고에서 내신이 제일 안 좋은 학생이었는데 경제학과를 합격하기도 합니다. 뭐 때문이죠? 수학이 올 1등급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영과 자전에서도 물론 발생하긴 하지만 경제학과는 정말 유의미하게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테마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흔히 이제 경영, 경제, 자전을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반대해요. 사회과학대학 안에 있는 경제학과와 단과대 자체가 다른 경영대는 확실히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조금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경제와 관련된 것들은 세특이나 학교 교과목이랑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경제 수학이나 실용경제 같은 교과목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나 경제 이론과 같은 것들은 접근 가능한 세트, 교과목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문과에서 경영을 가르치진 않죠. 재무제표, 인사, 조직관리, 마케팅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데 세특에서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도 좀 비추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동봉진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게 되는데 뒤에서 이제 경영을 저는 경제랑 묶지 않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고교 교과 과정과는 일치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심리학과와 언정을 오히려 경영이랑 묶어서 같이 분석하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 경영학과 쓴다고 무슨 EBS에서 나온 그 재무제표 분석 어떻게 보면 옛날 말로 이제 상고 학생들이 보는 막 그런 거 넣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무리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학과는 제가 뭐랑 묶는다고요? 오히려 이제 심리학이랑 언정이랑 묶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제가 밑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차라리 수학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경영학에 대한 조금 표현 강하게 할게요. 어설픈 선행 지식보다는 나는 그냥 사회 전반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학생이다. 그런데 수학도 잘하고 적극적인 학생이다를 어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수학을 저는 이제 아이들 상담할 때 흔히 조금 콩글리시 비슷하게 순수 수학과 응용 수학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순수 수학은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확통해서 어떤 표준 분포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거는 순수한 수학의 영역이라면 똑같이 확통을 가지고 뭐 새빨간 통계 거짓말 같은 거 대충 넣어가지고 통계에서 배운 기법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겠다. 이런 게 이제 응용 수학인데 통상 후자를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근데 수학에 대한 관심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학 그 자체를 즐긴다는 것을 경제 또는 경영에서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자면 자소서는 제가 올 상반기부터 특강을 해서 공개했고 예고했던 것처럼 역시나 서울대는 독서를 포기하지 않고 3번에서 냈죠. 자소 얘기를 조금 길게 할 시간은 아니지만은 서울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서울대는 자소서에 책은 있는데 지원 동기 문항이 없죠. 그래서 자소서 1번을 작성할 때 오히려 전공 관련해서 자기가 지원한 전공 관련해서 관심 있었던 내용을 1번에서 학술적으로 좀 잘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자소 나올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균의 대표적인 오해는 뭐였다고요? 지방인들이 간다, 내신 1.0이 간다. 아까 제가 바로잡아 드렸죠.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오해는 뭐라고요? 맨 마지막 칸에 있는 건데 바로 수학, 이과 선호, 그 다음에 문과와 이과를 결합하는 키워드가 필요하다. 이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오해들입니다. 저는 이제 자유전공학부 팀장으로 로고스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자유전공학부 1기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거기 써놨죠. 현상과 이상의 불일치라고. 자유전공학부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자유전공학부 홈페이지에 가면요. 학부 이제 구성 현황에 보면 설계 전공이라고 하는 게 적혀 있는 키워드란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아시겠지만 자유전공학부는 원래 현실은요. 지금 문과로 들어간 학생들의 대부분이 경영과 경제를 주전공으로 골라서 졸업하고 있는데 그게 자유전공학부의 설립 취지는 절대 아니죠. 그죠? 자유전공학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밑에다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두 개의 단과대를 결합해서 자신의 전공을 파거나 아니면 마치 대학원처럼 하나의 단과대에서 일부만을 연구하고 싶은 학생, 이런 학생이 보통 자유전공학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합니다. 제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통상을 하겠다. 경영 중에 국제경영 중에 통상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하나를 파는 경우고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경영에 또 실제 설계 전공 통과된 경우죠. 나는 미학, 경영, 마케팅, 소비자와 같은 다양한 단과대 학문을 연결해서 문화 콘텐츠 경영을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원래 자유전공학부의 설립 취지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상과 현상이 불일치한다고 하냐면요. 주로 여러분 주변에서 자유전공학부 가는 친구들이요. 외고나 이런 데서 경영경제 준비하다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통정리 밀려서 이제 자전을 쓰는 친구들이 현상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경제 쪽으로 쭉 준비를 1, 2학년 때부터 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애들이 지원을 하고 들어가서도 주전공을 하니까 2단계에서 수학을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들어온 애들이 경영경제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수학을 보고 있는 건 맞지만 실제 자유전공학부의 설립 취지가 인기학과인 경영경제 정원을 늘려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끔 나타나는 예외는 얘가 왜 떨어지지 않은 애가 너는 경영경제를 왜 안 쓰고 자전을 썼니라고 하는 친구들 또는 반대로 와 얘가 어떻게 됐지 않은 친구들이 이른바 비상경 자전 컨셉으로 뭐 인권학이나 국제개발 협력 같은 거 컨셉 잡아서 진짜 자유전공학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친구들 그런 경우가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소비자학과 농경제는요. 제가 왜 어떻게 묶어놨나요? 소위 갑자기 돌린 것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1학년 때부터 농경제를 준비한 친구는 단연컨대 정말 없다. 전국에 최상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실수를 하는 게 경영을 준비하다 소비자로 돌려 또는 경제를 준비하다 농경제를 돌려 이런 친구들이요.
1, 2학년 때 했던 거를 막 억지로 연결시켜서 갑자기 뭐 농촌 봉사활동, 막 농촌 경제, 막 식품 안보 막 이런 걸 쓰는데 저는요. 그렇게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단절을 시킬 것도 추천드려요. 즉 교통정리를 받아서 물론 올해는 그 중요도가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내가 준비하지 않은 과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요. 1, 2학년에서 했던 것은 그 자체로 내가 전공을 찾아나가는 이른바 지적 고민의 흔적이었다로 사용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3학년 1학기 생기부에 수평적으로 집중을 해서 즉 1, 2, 3학년을 수직적이라고 한다면 3학년 1학기에 수평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목 세팅, 자동봉진, 독서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수평적으로 동시적으로 결합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쓰는 학과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무리수, 억지,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갑자기 돌린 것으로 의심받는 과들 같은 경우에요. 인문대를 묶어서 보면 어문, 철학, 사학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올해 이제 어문 계열 인원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항상 가장 고민을 인문대를 써야 되는 친구들이 하는 게 선생님 무슨 과를 써야 되나요? 선생님 제가 영문 1등이었는데 갑자기 저 친구가 자전에서 내려와서 영문 2등 됐어요. 써야 되나요? 단언컨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원서 접수하기 하루 전까지도 그 현상은 발생합니다. 10년간 제가 지켜봐 왔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학과,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은 이거를 보고 계신 기말 직후 그 다음에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 정도가 저는 요 지금 강의를 친구들이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과를 확정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왜요?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교통정리가. 네. 그 친구들이 나빠서 바꾸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건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학과가 아니라 키워드를 만들어요. 키워드. 유니버셜한 키워드. 네. 여기를 지원해야 되는 친구 같은 게. 예를 들면 종교철학사 같은 거. 종교학과나 뭐 동양사, 서양사나 아니면 뭐 종교미술사나 뭐 고미사나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예를 들면 종교철학사 같은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인문대는 그렇게 해도 돼요. 지역균형에서 유일하게 지금 광역선발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문학과를 쓴다고 해서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왔으면 제일 좋겠지만 안 그렇고 인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도 충분히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개별적인 말씀입니다. 개략적인. 자, 그다음에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교직 인적성을 보기도 하지만 영어 교육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영어 교육이라고 하면 영어 교육 순이 아니라 교육 영어 순입니다. 즉 일단은 사범대라고 하는 단과대의 특성에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뭐 페다고지나 아니면 페스탈로지 교육록처럼 교육과 관련된 일반론이라든가 철학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근데 내가 영어를 잘한다. 또는 영어 교과목 공부 방법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을 꼭 챙겨두시고요. 의료학과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문과학생을 선호하진 않아요. 쌤 뭐 작년에 저희 선배 제 제자예요. 그 H. 근데 경반할 때부터 꾸준히 잘 준비한 학생이었고요. 일반적으로는 수학 또는 이과 학생을 더 학교 커리큘럼이 그래요. 의료학과는 참고하시고요. 교육학과는 제가 재작년부터 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의 인원 배분도 잘 보셔야 돼요. 교육학과는 무슨 특징이 있죠? 지균을 안 뽑죠. 일반 전형으로만 뽑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 전형 인원 자체를 지균처럼 돌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재작년에 서울권이라고 하면요. 모든 외고 일반고 다 합친 거예요. 거기에서 딱 한 명만 합격했어요. 교육학과. 인기 많아요. 요즘 뭐 인재처나 이런 데 일반 사기업에도 취직을 잘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니까 지역별 안배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의 비율도 꼭 살펴보셔야 된다. 말씀 나왔기에 올해 그런 학과가 하나 생겼죠? 지균을 폐지한 학과. 이따 뒤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문 일반 전형 이제 변화 포인트 네 번째 타임인데요. 어문 이번에 일반 전형이 확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정회 일반 전형을 2년 연속 거의 반토막 내버렸죠.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교육학과와의 연장선에서 같은 논리로 언정이 원래 지균과 일반 전형이 7대 14였는데 올해 0대 14, 즉 지균을 없앴습니다. 그럼 올해 언론정보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가기가 서울권에서는 오히려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다. 참고하세요.
자유전공은 직윤도 감소했지만 일반 전형이 30명 감소한 게 크죠. 29명이니까요. 요 네 가지를 바탕으로 교통정리나 여러 가지 전략을 짜셔야 되겠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과별 특성 그리고 직윤과 일반 전형의 차이 그와 같은 것들을 감안하셔서 서울대 입시를 또 짜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 자체는요. 제가 1페이지로 다시 가면은 맨 표지로 가면 어디 갔어? 땡스투 최하연. 에이. 제가 여기 있네요. 너무 좁게 넣어놨다. 제가 위에다 넣어놨는데 땡스투 최하연. 최하연 선생님은 누구냐면요. 우리 로고스 온라인 구술 팀장님이시고요. 저랑 친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이 내용을 지금 좀 보시면은 누구한테는 아는 내용이고 쉬운 내용일 수 있고요. 또는 어느 학생한테는 뭐야. 나 직윤이랑 일반 전형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직윤이 뭐의 준말이야.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입시에 대한 정보에 얼마나 노출됐는지의 차이입니다. 이 PPT에서 제가 최하연 선생님의 PPT를 받아서 거기다 가공을 했다 정도로 최하연 선생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PPT예요. 일단 최하연 선생님이 우리 로고스 온라인간에 저보다 앞서서 올려놓으신 개별적인 전형에 대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하면 기초적인 서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 오늘 지금 강의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최하연 선생님 걸 먼저 들으시면 됩니다. 다 이해한다 그러면 제 거 들으셔도 되고요. 최하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연세대 말씀을 이어서 드리자면 연세대학교는 미리 또 포인트 3개를 말씀드리면 추천형과 화로를 둘 중에 하나 선택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커요. 활동호수 면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따 일정 정리한 거 보여드리겠지만은 수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서울대와 그 다음에 고려대 시험이 있었어요. 면접 구술. 그리고 서울대 고대 다 끝났잖아요. 그로부터 일주일,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는 2주일 이상이 되겠죠. 그때 뭐가 있냐면 서울대 직윤, 앞에 건 일반이었고 직윤과 연세대 활동호수 면접이 있었어요. 그러면 최상위는 결국 스카이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여름방학이나 추석이나 수능 전까지는 서울대와 고대 위주로 면접 고수를 준비하다가 연대는 가끔 특강 듣다가 수능 끝나고 서울대 고대 다 끝나고 나서 일주일은요 할 게 아무것도 없죠. 하루 종일, 그죠?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드래곤볼 정신과 시간의 방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루 종일 연대만 구술 면접하고 시험 잘만 합격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활동호수 시험이 면접이 언제로 와버렸죠? 어이쿠. 수능 끝나고 3일 있다로 앞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선배들과 같이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서울대 연고대 구술 면접을 조금 일찍부터, 특히 연대를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추천형과 활동호수 둘 다 컷이 하락될 거란 이유는 왜 말씀드렸죠? 추천형이 5배수다. 제가 지금 좀 갑자기 TMI 한 말씀 드리자면 약간 좀 의기소침하고 힘이 없거나 지쳐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TMI인데 12시 반, 3시간 넘었네요. 3시간 전에 얀센 맞고 왔습니다. 얀센 백신 맞고 왔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막 좀 되게 열정 보이거든요. 나름. 근데 그 후유증 중에 하나가 무기력이라고 하더니 지금 약간 지금 현자 모드예요. 그래서 약간 좀 착해 보이고 지금 좀 무기력해 보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혹시 제 지금 눈이 찌푸려지고 있는 게 보인다면 그건 조명이 밝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조금 귀찮아 보인다면 그건 얀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참고하세요. 어쨌든 개소리 그 정도 하고 연세대학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단계 컷이 추천형과 활동호수에서 모두 컷이 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면접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왜요? 5배수 뽑는 거랑 3배수 뽑는 거 중에서 면접 비중은 당연히 어디가 강화되겠습니까? 1단계를 많이 할수록 면접 비중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필기를 원래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면접 비중이 40%다. 그죠? 그러면은 서류 점수가 60이다. 1단계가 60이다. 그러면은 60대 40이니까 면접이 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숫자의 놀이인 게 1단계를 합격한 애들의 점수의 어떤 변화 폭이 0에서부터 60은 아니겠죠. 서류 점수 0점짜리가 1단계를 통과했을 수는 없잖아요. 추천 전형이든 뭐든 간에. 그죠? 특히 스카이 학종인데. 실질적으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60점 중에서 실제 학생들 간의 어떤 편차는 10% 정도. 면접은요? 0에서 40입니다. 가서 뭐 주제 파악 못하고 이상한 얘기하면 이제 0점이고요. 잘하면 가산점 다 챙겨가면 만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6대 4의 비중이 아니라 저 안에서도 면접이
버라이어션 자체는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미친다라고 돼 있는데 1단계 배수가 5배수로 늘어나면서 그게 더 커졌다. 그 정도 말씀입니다. 연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특기자 전형은 조금 논외니까 뒤로 바꾸기로 하고 교과 전형인 추천형과 그 다음에 학종이라고 하는 이제 활동후 수형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활동후 수형이랑 국제형은 어차피 뭐 택일이긴 한데 면접 유형은 비슷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연대는 워낙 면접 얘기는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할게요. 서류에 대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이 추천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서 올해 대비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5배수인 것도 있지만 이제 학년별 반영 비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흔히 말하는 수직 상승세 1, 2, 3학년으로 가면서 내신 좋아진 애들한테 원래 유리했어요. 왜냐면 보통 2, 4, 4였거든요. 1학년 두 학기 합쳐서 20%, 2학년 두 학기 합쳐서 40%, 3학년 한 학기 합쳐서 40%. 그러니까 3학년 때 내신이 오른 애들이 사실 교과 전형으로 굉장히 수혜를 보는 경우였는데 올해 그게 사라졌죠. 이거는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왜냐면 3학년 때 한 학기의 내신이 40이었던 것과 그 다음에 그냥 전체 과목 단위수로 반영이 되는 건 큰 차이가 있겠죠. 이따가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고려대도 올해 이게 똑같이 추천 전형이 그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이 반영 비율이 사라졌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호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천형을 쓰는 친구들이 활동호수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컷은 조금 낮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연대 고대 관련해서 서류 관련해서 조금 재밌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술 문제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 활동호수는 구술이 이렇게 여러 장의 제시문으로 나올 때도 있고 뭐 두 줄로 나올 수도 있고 뭐 한 페이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거 일단 면접 구술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최한 선생님이 또 만들어 주신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다. 이건 이따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서류 관련된 말씀을 좀 이어서 계속 드리자면 이 일정 변화는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거를 이제 표로 드린 거니까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1월 18일 수능이 18일인데 19, 20, 20일 딱 이틀 준비하는 거예요. 19일, 20일. 그리고 활동호수를 보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또 활동호수 보고 와서 바로 봐야 되는데 고려대가 또 서울대 다음 날이야. 그죠? 그러면은 수능 끝나고 일주일 안에 지금 서영고 파이널을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어차피 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연대 활동호수를 안 보거나 아니면 고대를 뭐 개적을 합격한 친구나 그런 친구들은 서울대에만 집중하겠죠. 그러면 누구는 3개를 하고 있고 서영고는 구술이 많이 달라요.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 하고 있고 누구는 3개를 막 정신없이 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면접에 실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서류 관련된 얘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내용이 어려우면 최한 선생님 거 다시 듣고 오시고요. 좀 재밌는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서울대를 그러니까 인문대를 써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원래는 경영경제 쓰고 싶은데 인문대를 쓰는 친구들이 연고대는 경영경제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 조합이 많아요. 뭐 단도직입 쪽으로 좀 드리긴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서울대 많이 가는 외고 기준으로 뭐 2.9에서 한 3.3 사이 정도 친구들이 서울대는 비상경을 쓰지만 연고대는 경영경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영과 경제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올해 선발 인원 기준으로 보면 활동호 수형으로 보면요. 경제학과가 28명 뽑죠. 그리고 경영학과가 44명 뽑습니다. 16명의 차이가 나죠. 경영에서 경제를 빼면요. 그리고 활동호 수형은 1단계에서 2.5배수를 선발하죠. 40이란 숫자는 뭘 의미합니까? 1단계 경영을 요만큼 뽑으면 거기에서 경제는 40명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1단계가 맞죠? 자, 고려대로 가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일반 전형 학업우수. 경제학과 몇 명 뽑죠? 29명. 경영학과 몇 명 뽑죠? 84명. 줄어들었지만 딱 보기에도 경제와 경영의 인원 차이가 고대 경영은 정말 큰 대학교다. 단과대가 그 정도 느낌 오죠. 자, 고려대도 마찬가지 작업을 하면 55 곱하기 고려대는 1단계가 몇 배수죠? 6배수죠. 330입니다. 자, 그림 보여지나요? 고려대 경영 1단계 그리고 330이 줄어서 경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어차피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경제를 연고대를 쓰는 친구들이 서울대 경영경제 쓰는 친구들은 어차피 글로 빠질 테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다툼을 하는 친구들은 서울대 인문대를 썼고 합격을 하거나 말거나 하는 친구들이 연고대를 이제 경영과 경제 중에 뭘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한 누가 보더라도 콜럼버스 달걀처럼 숫자만 가지고도 분석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도 화제를 던지고 있지 않았던 내용을 제가 실제 사례에 비춰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결론, 고려대는 경영, 연세대는 경제를 지원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1단계가 잘 풀릴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만 기억하세요. 고려대 경영, 연세대 경제. 왜요? 서울대 입문 쓰는 친구들이 상경을 쓸 때 생기부가 완전 경영 내지 경제로 잘 준비는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 맞춰 준비했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연고대를 쓸 때 경영과 경제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면 뭘 쓸 것 같아요? 그럼 주변에 한번 알아보세요. 보통 경영 씁니다. 경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벌써 까먹으셨나요? 한 20 몇 분 전에 경영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경제는 고교 세팅이나 이런 데서 준비가 가능한데 경영은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마찬가지거든요. 경제는 준비를 못 했겠죠. 입문을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을 그냥 전반적인 준비,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경영을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경영을 다 쓴다라고 했을 때 연대 경제는 빵꾸가 나는 경우가 꽤 많다 이겁니다. 모 외고 기준으로 3.6까지 최초 합하는 거 제가 봤어요. 가장 최근에 연대 경제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뭐 고대 경제는요라고 생각하신다면 고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쓰는 게 좋아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영 1단계 너무 많이 뽑아버린다. 그죠? 논리 이해 갔어요? 여러분 이해 안 갔으면 제 잘못입니다. 똑똑한 친구들 제가 설득 못 시킨 거니까.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요. 이거 한번 다시 계산해 보세요. 주변 경향이나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고대는 경영, 연대는 경제. 자, 이제 고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3초만 쉴게요. 3초만. 이거 뭐 이제 서울대 끝났고 연대 끝났고요. 한 3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 한 10분 컷 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제가 내용을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 계열적합에서 서류가 폐지됐다. 자소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원래는 3년 전에 특기자, 그게 어학특기자와 계열적합으로 나눴다가 이제 그냥 계열적합만 있고 특기자는 뭐 체육특기자로 바뀌었다. 이런 거 이제 다 합쳐서요. 원래는요. 계열적합에 3개의 서류를 낼 수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뭐 토플 117을 낸다 그러면요. 총 내신 기준으로 1.0은 정말 뒤집혔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 영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일반 전형으로는 모 외고에서 뭐 3.7로 쓰면 일반 전형에서 1단계가 떨어지지만 계열적합에서는 토플 117 같은 거 하나 넣으면은 1단계에서 최초 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른바 외고 서류빨이 먹혔던 겁니다. 재밌는 것은 어문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도 그랬었어요. 특기자와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폐지됐죠. 못 내잖아요, 이제 서류를. 그죠? 그래서 계열적합은 외고 친구들이 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뭐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외고와 일반고 사이의 격차는 감소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요 특기 서류 내는 게 폐지됐으면서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최저 이번에 이제 6배수로 올렸잖아요. 고대가 1단계를요. 그 면접 비중을. 왜 그랬을까요? 실질 경쟁률은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실질 경쟁률은 많이 올라가지도 많이 내려가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올해 4합7이든 뭐든 간에 3합 5든 간에 최저를 문과에서 맞추기가 수학 때문에 어려워졌죠. 그죠? 그런데 1단계는 많이 뽑죠. 그러면 상호 보완되면서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면접에서 실질 경쟁률은 3에서 3.5 사이 정도로 수렴할 겁니다. 고려대는요. 면접 비중이 모든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1단계에서 많이 뽑는 것도 있고요. 가장 큰 학교고 그래서 뭐 천하제일 면접 구술대회 이런 식으로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가 모든 전형에서 폐지됐기 때문에 계열적합형 전형과 일반 전형을 조금 차별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계열적합은 내 생기부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는데 일반 전형은 생기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원해도 된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학교 추천은 면접 이실시기 때문에 납치다. 이 5가지 정도가 좀 올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시 배치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까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경제 제가 나눠서 말씀드렸던 거랑 논리는 비슷한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실제 이제 작년 케이스니까요. 고대가 108명을 경영을 일반 전형 선별하는데 1단계 540명이 그죠? 5배수니까. 그럼 1단계 540명을 뽑죠. 고대 경영. 행정은 1단계 115명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정시 배치표 생각하면은 경영이 위에 있고 행정이 밑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커트라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고대 경영은 커트라인 이렇게 돼 있고 자, 합격자 평균은 더 높을 수 있겠죠. 근데 행정은 커트라인 자체는 여기 더 올라가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거 1단계 선발 커트라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신이 불리한데 고대를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다. 오히려
쪽수 많은 데를 지원해야 된다. 일반 전형이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계열적합 같은 경우에 비고에서 이제 전공적합성이라고 이것도 우리 최한 쌤이 만들어주신 PPT인데 그래서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전형과 달리 본인이 준비한 것과 관련된 과를 생기부와 어느 정도 좀 싱크를 맞춰서 지원하시라.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사한 구조니까 연세대 면접형, 그 다음에 추천형 같은 전형이죠. 그것과 고려대 계열적합이 같이 움직이는 이른바 전공적합성을 조금 강조하는 전형이라면 여러분 연세대는 활동우수라고 돼 있으니까 막 생기부 볼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연세대 활동우수랑 고려대 일반 전형 학업우 수용도 똑같아요. 즉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거지 지원한 학과에 대한 준비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구별해서 특히 자소서가 폐지된 올해 고대는 생기부의 싱크를 맞춰서 개적, 일반은 많이 뽑거나 학교 상황, 수능 최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지원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한 35분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스카이 학종 1단계 서류와 관련해서 또는 지원 전략과 관련해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단과대별 또는 서류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이제 서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생기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를 준비해야 되고 이게 이제 서류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서류 생기부 마무리돼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3학년 1학기 때는요. 자기가 지원한 전공 학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채우는 건 중요하고 그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하잖아요. 오히려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 전공과 무관한 영역도 한 번씩은 기록을 다 남겨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기부든 자소서든 우리가 과거에 했던 기록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로스쿨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요. 그 자소서의 내용이 경제학이 메인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경제학과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경제학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는 공통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퍼센테이지를 물어본다면 저는 최대 3분의 1 정도라고 이야기할게요. 즉 전체 생기부, 자동봉진, 그다음에 세특 모든 항목에서 부분별로 또는 합쳐서 보더라도 내 전공 관련된 관심은 3분의 1 정도가 생기부 전체 양을 차지하면 된다. 학교 수업을 듣고 조금 여러분 꼰대 같은 얘기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서울법대 공사학번인데 저조차도 법대 1학년으로 들어갔을 때 법을 안 배웠어요. 제가 특이한 게 아니라 어느 대학교든지 간에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이라고 하는 선택교양, 필수교양 학부 1학년도 그런 걸 다 공부한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전공을 배우게 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학부 1학년 되기도 전부터 그런 폭넓은 교양 내지 폭넓은 공부를 죄송하지만 조금 게을리하고 전공 관련된 내용만 챙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지표는 아닙니다. 서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인문에서 구술에서 지금 예술 주제가 4년 연속 나왔어요. 예술을 꼼꼼하게 준비했던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상호 면접 구술의 과정에서 자신의 독서 이력 같은 것을 활용해야 되는 구술, 특히 서울대는 그런 학생들, 예술 관련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친구는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문학에서 수능에서 보는 그 4가지 분류,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특히 인문 중에서도 역사나 철학 같은 거 관심 없는 분야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입학사정관님께 들은 얘기가 있어요. 불성실함의 지표로 보이기도 한다. 즉 경제나 수학 같은 거 굉장히 잘하는데 이른바 중요하지 않은 같은 과목을 좀 불성실한 내신을 받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열심히 해 보이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잘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이 있는데 이걸 왜 안 했을까라고 하는 불성실함의 지표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여러분 유념하셔가지고요. 생기부는 포괄적으로 또한 예를 들면 내가 봉사활동은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자소에 보면 타인과 공동체라고 돼 있잖아요.
한 명을 내가 섬세하게 돕고 이 학생의 변화를 보고 섬세하게 챙기는 모습은 생기부에 좀 있는데 여러 명 앞에서 내가 조금 갈등이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반대로 이쪽은 있는데 이쪽이 없는 것 같다. 그 없는 부분을 오히려 3학년 1학기 때 챙기는 작업. 왜요? 마지막 생기부니까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동시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 관련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한마디 드리자면 올해 자소서 1번에서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것을 명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경영학과 지원해요. 자소 1번 1500자 경영으로 채웠습니다. 2번 경영 관련된 봉사활동으로 채워요. 3번 서울대나 연구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또 전공 관련된 책이나 지원 동기로 채워요. 내 자소서 전체가 다 뭐예요? 경영이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역시 또 쏠려 있는 형태의 자기소개서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라고 한다면 최소한 전공 관련돼서 읽었던 책 독서는요. 그 역시 학습 경험이니까 1번에 녹인 다음에 3번의 책은 전공과 무관한 책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롤이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고대는 3번이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이고 1번이 지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경영경제를 지원하는데 수학뿐만 아니라 내 전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역사나 사회학을 공부한 내용을 1번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납득되시나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너무 여러분 경주마처럼 전공 하고 있는데 올해 자소서마저 1번에 그렇게 들어간다 보니까 오해하실 수 있을까 봐 더 유니버셜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서류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 도움이 필요하신 친구가 있다면 로고스에 제가 하는 생기부와 자소 특강도 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첫 번째 스카이 학종과 관련해서 학과별로 중요한 PPT를 짚으면서 말씀드렸고 서류와 관련해서는 큰 방향성을 제가 짚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실제 각 전형별로 면접 구술 문제를 어떤 마인드로 준비해야 되는지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